Compressibility and Speed of Sound 이 주제로 오늘 수업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compressibility라는 거는요, 유체가 가진 물성치예요. 유체가 가진 물성치. 물성치라는 거는 유체가 결정이 되면 그 유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리적인 성질을 의미한다라는 거 의미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compressibility는 그러니까 compressible이라고 하면 두 가지를 좀 따로 떼어서 얘기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compressible fluid라는 개념과 compressible flow라는 개념을 나눠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compressible fluid는 뭐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가스 종류는 compressible fluid라고 했어요. 그리고 liquid나 뭐예요? 리퀴드나 뭐 솔리드는 플루이드가 아니니까 리퀴드 쪽은 뭐라고 했어요? incompressible fluid라고 한다고 했어요. incompressible. 자, 유체잖아요. 이 단어가 유체라는 관점에서. 그런데 compressible flow라고 하는 거는 좀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좀 이따가 이제 압축성 유동성 얘기하면서 설명할 텐데, 이건 유동이라는 의미잖아요. 이건 유체라는 의미예요. 유체가 갖고 있는 고유한 성질이고, 이건 유동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스 자체는 compressible fluid가 맞아요. 근데 모든 가스가 흘러가는 유동이 그렇다고 해서 compressible flow는 아니에요. 이상한 말인가요? 그러니까 가스는 compressible fluid가 맞죠. compressible fluid예요. 압축할 수 있는 유체예요. 근데 모든 compressible flow, 모든 가스 유동이 모든 가스 플로우가 반드시 compressible flow가 되는 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 마크 넘버라는 거예요. 그거 좀 이따가 이거 설명할게요. 일단은 자, 그래서 compressible fluid 관점을 먼저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자, 어떤 이런 사각형 안에 유체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 생각해 볼게요. 이러한 경우에 압력이 온 사방으로 압력이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 만약에 이게 압력 P1, 이거 압력 P2인데, 만약에 P2가 P1보다 더 크다면 어떻게 됩니까? 플루이드는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더 컴프레션 될 거예요. 더 압축이 될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얼마나 압축이 되는 거를 측정을 하게 되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compressibility라는 거예요. 측정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측정을 하게 되는 게 compressibility다. 그래서 이 compressibility 계수라고 해서 우리가 카파라를 씁니다. 카파. 자, 카파는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마이너스 누의 라운드 p over 라운드 누라고 정의해요. 여기서 누는 뭐예요? 스페시픽 볼륨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제가 줄을 3개 끄면 뭐라고 한다 그랬습니까? define 한다. 이렇게 define 한다. 이렇게 해서 define 되는 거를 뭐라고 부릅니까? compressibility라고 한다는 거예요. compressibility. 자, 그러면 결국 뭡니까? 이 값이 갖는 의미는 뭡니까? 얘가 뭐예요? 변화율이잖아요. 변화율.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떠한 볼륨의 변화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압력이 얼마나 변하는지에 대한 것을 나타내는 게 뭐다? compressibility라고 한다.
자, 역으로 설명하면 좀 더 쉽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떤 압력의 변화를 가했을 때 볼륨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게 뭐다? 컴프레시빌리티다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어떤 압력의 정도가 바뀌었을 때 얼마만큼 부피가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척도 걔가 뭐다? 컴프레시빌리티라고 한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근데 유체역학의 관점에서 밀도를 더 많이 활용한다고 했어요. 밀도는 1 over 뭐예요? specific volume, 비체적이죠. 밀도는 1 over nu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뭐냐고 하면 라운드 P over 라운드 로우가 알고 싶어요. 라운드 P over 라운드 로우, 지금 얘는 T가 컨스턴트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T가 컨스턴트일 때. T가 컨스턴트일 때 라운드 P over 라운드 로우를 구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이거를 제가 지금 여러분들 실제로 같이 대면 수업을 하고 있으면 한번 한 3분 들이면서 해보라고 해요.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돼요? 제가 해보라고 하면 해보세요. 그냥 시간 땡기지 말고, 듣기 싫다고 앞으로 땡겨서 듣지 마시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다 해보셨나요? 얘는 어떻게 풀면 됩니까? 체인 룰을 쓰면 되겠죠. 라운드 P over 라운드 누에 T에 라운드 누에 라운드 로,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리고 우리가 뭡니까? 이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얘를 구하면 되는 거죠. 얘를 구하면 되는데 얘는 뭡니까? 얘는 누는 원 오브 로우니까 얘를 구하면 어떻게 돼요? 얘는 마이너스 원 오브 로우 스퀘어가 되죠. 그리고 얘는 이렇게 오면 라운드 P 오브 라운드 누의 T가 되죠. 그렇게 되면 결국 마이너스 로우 스퀘어의 라운드 P 오브 라운드 로우 T는 라운드 P 오브 라운드 누의 T가 되는 겁니다. 자, 이 관계를 통해서 얘 대신에 얘를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면 카파는 로에 대해서 쓰면 얘는 마이너스 1 오브 로에 지금 구해진 마이너스 로 스퀘어의 라운드 P 오버 라운드 로 이렇게 하면 되고, 곱하기 하면 결국 플러스 로에 라운드 P의 라운드 로의 T 같은 형태로 표현될 수 있어요. 그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카파는 어떤 형태로 쓸 수 있다? 마이너스 누의 라운드 P 오버 라운드 누의 T, 그다음에 로의 라운드 P 오버 라운드 로의 T 두 가지 형태로 표현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드렸습니다. 컴프레시빌리티는 압력과 비체적의 관계, 그다음 압력과 밀도의 관계 두 형태 다 표현할 수 있다. 얘는 언제? 컨스턴트 템퍼러처일 때 이렇게 한다. 자, 이거는 미분식이죠. 지금 우리가 쓴 식은 미분식입니다. 근데 만약에 얘를 활용하기 위해서 유한한 체인지, 그러니까 어떤 유한한 체인지에서 이것들을 구한다면 approximately in terms of final change, 유한한 체인지에서 얘들을 생각한다면 얘는 라운드가 아니라 이때는 유한한 체인지니까 마이너스 델 P 오버 델 V 오버 V 누 V 누 막 섞어 쓰더라도 좀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되고 얘는 델 P 오버
델타 로 오버 로 언제 t는 컨스턴트일 때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근사식이죠. 왜냐하면 미분식을 유한한 식으로 바꿨으니까 근사식이 되는 겁니다. 자, 이때의 k의 단위는 뭐겠습니까? 얘의 단위는 뭐겠어요? 단위는 파스칼이 되겠죠. 자, 제가 하나 질문을 좀 던져볼게요. 지금 이 식에서 보시면 앞에 카파에 마이너스가 붙었어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왜 마이너스가 붙었을까?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민해 보시고 아직 퀴즈를 안 냈는데 퀴즈에 그 문제를 한번 내볼까 생각 중입니다. 여러분들 생각들을 한번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퀴즈에 한번 그런 문제를 한번 내볼까 고민 중입니다. 안 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물리적인 의미를 좀 보겠습니다. 우리는 수학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물론 제 수업에 수학을 많이 다루긴 하지만 수학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수학식이 갖는 물리적인 의미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리적인 의미. 그럼 카파가 크다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느냐? 자, 카파라는 것은 자 보시면 이 식에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겠죠. 카파가 크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무슨 말이냐? 자, 만약에 카파가 크다는 말은 결국 어떻게 된다? 델 V over V를 야기하기 위해서 더 큰 델 P가 요구된다 하는 겁니다. 이게 커지기 위해서는 얘도 커져야 한다 하는 것을 나타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압력 차이도 커져야 한다. 그러니까 볼륨 변화를 크게 만들기 위해서 더 큰 압력 변화가 있어야 볼륨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플루이드가 really incompressible이면 그 말은 무슨 말일까? 델 V over V가 거의 0에 가까우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카파는 인피니트로 가죠. 그죠? 카파가 인피니트로 갑니다. 플루이드가 really incompressible이라는 말은 볼륨 변화가 거의 없는 경우라면 카파가 인피니트로 가죠. 그러니까 비압축성인 물질은 이 카파가 상당히 크다. 그죠? 그래서 결과 다시 정리를 하면 리퀴드는 비교적 큰 카파를 갖는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incompressible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워터 이게 왜 나오죠? 일반적으로 워터 1%를 컴프레션 하기 위해서는 얼마의 압력이 필요하냐면 requires 21,000 atm이 요구된다. 상당히 높은 압력입니다. 상당히 큰 압력이 요구된다 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카파가 어떻게 유도되는지를 이해하는 거 하나랑 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 뭐예요? 리퀴드는 incompressible substance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금 했던 것들을 아이디얼 가스에 대해서 한번 적용해 볼게요. 그런 아이디얼 가스. 아이디얼 가스는 PV는 RT라고 있어요. 그럼 압력 밀도에 됐으면 P는 low RT라고 쓸 수 있습니다. P는 low RT. 그러면 라운드 P의 라운드 로의 T는 뭐가 됩니까? T가 컨스턴트일 때 밀도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얘는 RT가 되죠.
RT는 요 관계식에서 다시 만들어내면 로분의 P가 됩니다. 그죠? 자, 우리가 카파를 어떻게 정했습니까? 카파는 로의 라운드 P 오버 라운드 로라고 했어요. 그러면 곱하기 뭐가 됩니까? 뭐 곱하기 뭐? 로의 P 오버 로가 되는 거죠. 로에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럼 얘는 P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이디얼 가스의 compressibility는 뭐가 된다? 결국 그냥 프레셔다. 아이디얼 가스의 compressibility는 프레셔다.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compressibility 단위는 뭐라 그랬습니까? 파스칼, 압력의 단위예요. 그래서 아이디얼 가스의 compressibility는 그냥 압력이다. absolute pressure가 된다. 됐죠? 자, 유한한 체인지에서 이 카파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델 P over 델 로 over 로라고 했어요. 위에 다 있던 식입니다. 위에 거 찾아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카파가 P라는 걸 유도했죠. 그럼 요 관계식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P는 델 P over 델 로 over 로가 되죠. 이 식을 정리를 하면 결국 로분의 델 로는 뭐랑 같다? 델 P over P랑 같다. 언제인 경우? 아이디얼 가스인 경우. 아이디얼 가스인 경우 이런 관계가 된다. 이게 다시 정리를 하면 이게 뭡니까? 밀도의 변화율, 그다음에 얘는 압력의 변화율이죠. 결국 뭡니까? 아이디얼 가스에서는 밀도의 변화율과 압력의 변화율이 같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아이디얼 가스에서는 밀도의 변화율과 압력의 변화율이 같다. 결국 압력이 증가하면 밀도가 증가하고 압력이 감소하면 밀도가 감소한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일반적인 compressibility인데 이 compressibility를 카파라고 쓴다고 했죠. 얘의 역수의 형태를 또 많이 활용합니다. 이 역수의 형태를 알파라고 합니다. 알파. 그냥 얘를 그래서 이름을 isothermal compressibility 라고 해요. 결국 카파랑 알파는 거의 같은 개념입니다. 그냥 뒤집어 놓은 것밖에 차이가 없어요. 왜 그렇게 두 가지 비슷한 걸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알파가 더 직관적인 것 같아요. 알파는 원오블 카파인데 얘는 마이너스 원오블 누에 라운드 누에 라운드 P에 D, 그리고 얘는 원오블 로에 라운드 P에 D, 이렇게 관계식이 된다. 그래서 단위는 뭐가 됩니까? 1 나누기 파스칼이 되겠죠. 자, 얘의 물리적인 의미는 압력의 단위 변화의 상대적인 뭐예요? 볼륨과 덴시티의 변화를 의미하는 게 뭐다? 이 알파다. 다시 쉽게 설명하면 압력 변화에 대해서 밀도 변화, 압력 변화에 대해서 밀도 변화. 왜 제가 아까 더 직관적이라고 얘기했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압력의 변화를 얼마나 줬을 때에 거기에 따른 유체의 밀도나 볼륨의 변화가 관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압력에 상대적으로 볼륨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제가 느끼기에는 알파가 더 직관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의 역수가 카파가 되는 거고요. 됐죠? 뭐 배터리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했는데 까먹었네요. 넘어가시죠. 자, 그 다음 내용 가보겠습니다.
볼륨 익스펜전에 대한 개수. 얘는 볼륨 익스펜전 개수는 베타라고 표기를 하고 원어블 누의 라운드 누의 라운드 t의 p다. 얘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하면 체인 룰을 적용하면 라운드 라운드 누의 라운드 t의 p는 라운드 누의 라운드 로의 p 라운드 로의 라운드 t의 p 이렇게 되고 얘는 제곱의 라운드 로의 라운드 t가 되니까 그 관계식을 가져오면 얘는 마이너스 원어블 로의 라운드 로의 라운드 t p 이렇게 되죠. 이렇게 정의를 한다. 뭐다? 볼륨 익스펜전 코에피션트. 자, 아까는 기억을 해보시면 온도가 고정일 때의 압력에 따른 볼륨 변화 개념이었다면 지금은 압력이 고정일 때의 온도에 따른 볼륨 변화, 온도에 따른 밀도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결국 이것도 뭐예요? 유체의 물성치를 나타내는 겁니다. 유체가 갖고 있는 물성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처럼 유한한 변화일 때 베타는 델 V over V 델 T가 되고 얘는 결국 마이너스 델 로의 델 T 언제 at constant pressure일 때 압력이 일정할 때 이렇게 정의를 한다. 결국 다시 물리적인 의미가 뭐냐? 베타가 커진다는 말은 과연 그건 무슨 말이냐? 베타가 커진다는 말은 유한한 온도의 변화에 대해서 어떤 온도의 변화에 대해서 밀도가 얼마나 바뀌는지를 나타내는 척도이다 하는 겁니다. 그죠? 라지 베타는 만약에 베타가 크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합니까? 변화가 크다. 라지 덴시티 베리에이션 밀도가 많이 변한다. 뭐에 대해서? with given temperature change.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 차이가 있다 하는 거예요. 이상기체에서는 어떻게 되겠냐? 이상기체에서는 P는 로 RT를 또다시 적용해보면 이 베타는 마이너스 원오블 로의 라운드 로의 라운드 T의 P니까 로 대신에 P 오버 RT를 적용하면 얘는 마이너스 RT 오버 P가 되고 오른쪽은 T에 대해서 로를 어떻게 돼요? 라운드 로 라운드 T를 하면은 얘를 미분을 하면은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R분의 P의 T 제곱에 마이너스 1이 되겠죠. T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계산을 하면 R 날라가고 T 날라가고 PP 날라가니까 결국 이 식은 어떻게 됩니까? 얘는 T분의 1이 되죠. 단위는 1 나누기 K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언제 아이디얼 가스에서 이러한 관계를 갖는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드린 겁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자, 그 다음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공부했어요.
compressibility는 압축성이었고 압력에 따라서 밀도 변하는 거, 압력에 따라서 비체적이 변하는 거 이런 관점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볼륨 익스펀저는 뭐에 대한 관점이었습니까? 온도에 따른 밀도의 변화, 온도에 따른 비체적의 변화였어요. 자, 실제로는 이러한 효과가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겠죠. 그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를 이제 표현하겠다는 겁니다. 그때의 dV는 비체적의 변화로 표현하면 dV는 라운드 V 오버 라운드 T의 P의 dt 이렇게 쓸 수 있고 라운드 V의 라운드 P의 T의 dP라고 쓸 수 있죠. 언제 비체적이 압력과 T의 함수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아까 우리가 라운드 V 오버 라운드 T는 뭐라고 했어요? 라운드 V 오버 라운드 T는 얘죠. 얘는 결국 뭡니까? 베타 곱하기 B예요. 베타 곱하기 B. 얘는 베타 곱하기 B라고 쓸 수 있죠. 그다음 dt. 얘는 뭐였어요? 라운드 B 오버 라운드 P는 요거였죠. 그럼 얘는 알파 곱하기 B예요. 마이너스 알파 B죠. 마이너스 알파 B.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알파 B dP가 되죠. 맞죠? 그렇게 되고 이제 얘를 B에 대해서 묶어내면 B에 대해서 묶어내면 B 베타 dt 마이너스 알파 dP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나누기를 하면 dV over B는 베타 dt 마이너스 알파 dP라는 관계를 갖게 되는 거고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비체적의 변화율은 그 뭡니까? 베타 열팽창 계수의 dt와 그다음에 compressibility의 dt의 결합된 형태. 결국 열에 대한 뭐예요? 열에 대한 볼륨 변화, 그다음에 압력에 대한 볼륨 변화 이 두 개가 결합이 되어서 다시 얘는 열에 대한 볼륨 변화, 그다음에 얘는 압력에 대한 볼륨 변화 이 두 개가 결합이 되어서 볼륨 변화를 결정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물론 얘를 밀도에 대해서 표현을 하면 마이너스 d로의 로라고 쓸 수 있고 얘는 베타 dt의 마이너스 알파 dp가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또 표현할 수 있겠죠. 같은 식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보호를 좀 바꿔서 쓰는 게 더 보기 좋겠네요. 알파 dp 마이너스 베타 dt 이렇게 쓰면 더 예쁘게 보이겠네요. 결국 이것도 똑같은 얘기죠. 밀도 변화를 압력 변화와 온도 변화로 설명을 하게 되는 거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 알파와 베타는 유체의 고유한 성질이다. 유체의 고유한 성질인데 압축성에 대한 성질인데 그 성질이 압력에 대해서 밀도가 변하는 정도, 그다음 온도에 의해서 밀도가 변하는 정도가 결합돼서 밀도의 변화율과 아니면 비체적의 변화율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게 된다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유체의 압축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쭉 드렸고 그거를 어떻게 정량적으로 퀀티파이 하는지에 대한 얘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스피드 오브 사운드와 마크 넘버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스피드 오브 사운드는 어떻게 디파인 되느냐? 얘는 the speed 일단 쓰고 얘기를 드릴게요. at which 얘는 굉장히 작은 압력 파장이 어떤 매체를 지나가는 속도, 그 속도가 결국 스피드 오브 사운드라고 하는 거예요. 스피드 오브 사운드. 소리 속도는 이 스피드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를 왜 근데 공부를 하냐? 왜 공부를 하냐? 결국 이 얘를 알아야 우리가 마크 넘버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얘를 알아야 마크 넘버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마크 넘버는 뭐에 중요하다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압축성 유동을 판단하는 기준이 돼요. 얘가. 그렇기 때문에 얘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 얘를 지금 커뮤니케이션을 유도하기 위해서 다음 문제를 한번 다음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피스톤이에요. 피스톤이 굉장히 작은 속도 변화를 가지고 이제 얘가 피스톤이 움직였어요. dB라는 속도를 가지고 움직였어요. 움직이면은 얘가 압력 파장이 왜 이래요? 압력 파장이 이렇게 오른쪽 전달이 되겠죠. 압력 파장이 전달이 되게 돼요. 그 파장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압력 파장이 점점 오른쪽 전달이 될 거예요. 그죠? 전달되는 속도를 압력 파장이 굉장히 작은 파장이 이동하는 속도가 뭐예요? 사운드 스피드라고 했죠. 그거를 얘를 우리가 C라는 속도로 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C라는 속도로 가고 있다. C라는 속도로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 웨이브 프론트가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 자, 다시 생각해 볼게요. 어떻습니까? 지금 얘는 지금 압력 파장은 이렇게 전달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압력 파장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 있는 N은 다시 말하면 이 오른쪽에 있는 영역과 왼쪽에 있는 영역을 나눌 수 있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영역은 아직까지는 피스톤이 움직였다는 사실이 전달되지 않은 상태이겠죠. 맞죠? 아직까지 얘는 몰라요. 오른쪽에 왼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러면 얘는 초기의 엔탈피, 초기의 압력, 초기의 밀도라고 결정이 될 수 있고요. 왼쪽은 어떻습니까? 왼쪽은 영향을 받은 거예요. 피스톤이 이동하면서 유체가 알게 된 거예요. 아, 피스톤 얘가 이동했구나.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엔탈피는 조금 변화했고 압력도 조금 증가했고 밀도도 좀 증가했어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지금 얘는 이동하고 있고요. 이동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여기에 대한 컨트롤 볼륨을 이렇게 잡아요. 컨트롤 볼륨. 이러한 프론트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프론트를 중심으로 해서 들어오고 나오는 유체를 가지고 밸런스 이퀘이션을 한번 세워보겠다는 거예요. 자, 지금 얘가 C라는 속도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얘를 C라는 속도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상대 속도를 놓고 얘가 멈춰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면, 얘가 속도가 멈춰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면 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뒤로 유체가 떨어져 나가는 상황이 되겠죠. C-dB라는 속도로 얘가 유체가 점점 멀어지는 상태가 될 테고 여기 있는 유체는 점점 C라는 속도를 가지고 자기한테 다가오는 상태가 되겠죠. 그죠? C에서 얘가 이렇게 다가오니까 C-dB가 되는 거죠. 그죠? 이러한 상태의 컨트롤 볼륨이다 라는 겁니다. 이때의 지금 우리가 매스 컨저베이션과 에너지 컨저베이션 이퀘이션 한번 유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mass conservation m dot left 들어오는 질량 유량은 나가는 질량 유량과 같다 하는 mass conservation을 가지고 해볼게요. 물론 지금 steady state 정상 상태 가정 정상 상태 개념을 잘 모르시니까 시간에 따라서 변화는 없다고 본다 이 말이에요. 정상 상태 가정. 그래서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어요. 이 안에서 뭐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건 없다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여기서 들어오는 유량만큼 나가는 유량을 이렇게 놓으면 m 닷 left는 m 닷 right가 돼야 되겠죠. m 닷 right는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right는 rho AC가 됩니다. rho A 여기가 에어리어 면적 그다음에 밀도 그다음에 속도 그래서 얘가 유량이거든요. 유량 속도 곱하기 면적은 유량이잖아요. 유량 flow rate 유량 한국말로는 유량 그다음에 얘는 밀도를 곱하게 되면 질량 유량 질량 유속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어쨌든 그래서 오른쪽으로 들어오는 양은 이렇게 되고 왼쪽에 있는 양은 어떻습니까? 로 플러스 D로에 곱하기 에어리어 곱하기 C 마이너스 dB를 하면 되죠. 네,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얘를 좀 편하게 얘를 왼쪽에 쓸게요. 그럼 로 AC는 얘를 오른쪽에 쓸게요. 오른쪽 가져왔으면은 전개를 해보면 로 A에 플러스 AD로 첫 번째 것만 먼저 곱하기를 했고 두 번째 C 마이너스 dB를 또 곱하기를 했어요. 이렇게 곱하기를 하면 전개를 쭉 하면 로 AC 마이너스 로 ADB 플러스 CAD로 마이너스 AD로 DB 이렇게 되죠. 자, 우리가 처음 가정할 때 변화가 굉장히 작은 경우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D로에 dB를 곱한다는 거는 작은 거에 작은 거를 곱한 거예요. 그래서 엄청 작아지는 경우죠. 0.001에 0.01을 또 곱한다고 생각하면 0.00001이 되니까 굉장히 작은 게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에 로 AC, 로 AC 있으니까 서로 캔슬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요 두 개가 서로 이제 같다 하는 관계식이 이제 성립이 되겠죠. 그럼 CD로는 로dB라는 관계식이 얻어집니다. 이게 뭐에서부터 출발해서 매스 컨저베이션으로부터 출발해서 이 식을 유도했어요. 질량 보존의 법칙에서 이 관계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얘를 11번이라고 할게요. 두 번째 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에너지 컨저베이션을 한번 유도를 해볼게요. 에너지 컨저베이션. 왼쪽과 오른쪽에 에너지는 이 내부에서 특별히 뭐 열이 들어오거나 뭐 일을 바깥으로 하는 거나 이런 게 없잖아요. Q가 들어오거나 W 워크가 나가거나 이런 게 경우가 없으니까 들어오는 에너지만큼 나가는 에너지다 이렇게 해서 성립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right는 이 left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right는 어떻게 됩니까? 엔탈피 플러스 2분의 C제곱. 자, 에너지는 뭡니까? 너무 참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 같기도 한데 너무 여러분들을 제가 무시하는 것 같아요. 네, 다 알 것 같은데 에너지는 이렇게 정의되죠. 엔탈피 플러스 속도의 제곱 나누기 2 그다음에 중력 가속도 세 가지로 고려되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일단은 뭡니까? 소리 가스인 경우잖아요. 가스인 경우이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에 대한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이 중력에 대한 텀은 무시를 하고 풀어요. 그러면 남는 텀은 엔탈피와 그 다음에 속도, 운동 에너지죠. 이게 운동 에너지 둘 간의 관계로 정의되는데 그러면 right는 그 아까 속도가 C니까 사운드 스피드 C니까 다음과 같은 식이 되고 left는 H 플러스 DH 플러스 1/2 C 마이너스 dB의 제곱이 되죠. 그럼 이거를 쭉 풀어서 전개를 해봅시죠. 이렇게 되는데 자 dB는 작은 값인데 dB의 제곱이니까 무시하면 굉장히 작은 값이 되는 거고 자 HH는 서로 왼쪽 오른쪽 있으니까 HH 서로 캔슬되고 그 다음에 2분의 C제곱 2분의 C제곱 캔슬되죠.
그러면 남는 거는 어떻게 됩니까? 지로는 DH-CDV라는 식으로 성립이 되죠. 이게 2번식.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다음 식을 우리가 유도를 했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가정을 하나 할게요. 어떤 가정을 하냐면 assume isentropic process, isentropic and no entropy production. 우리 여러분들 연력학 다 잘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연력학 지식을 다시 한번 끌어와 보면 뭡니까? 연력학 이 법칙 어떻게 됩니까? DS는 델 Q over T 플러스 델 세타 이렇게 되죠. 다 기억하시죠? 지난 학기 배운 거니까. 연력학 2법칙이죠. 연력학 2법칙. 이 연력학 2법칙에서 지금 아이젠트로픽 가정을 했고 그다음에 노 엔트로피 프로덕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델 Q는 일단 TDS-T 델 세타라고 쓸 수 있잖아요. 자, 엔트로피 프로덕션 없다고 했으니까 얘는 0이 됩니다. 그죠? 그다음에 아이젠트로피를 했으면 DS가 0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이젠트로피. 이거는 엔트로피 프로덕션이 없다. 자, 이거 잘 헷갈리시는 분은 연력학 책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델 Q는 0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델 Q는 0이다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연력학에서 엔탈피는 어떻게 됩니까? U 플러스 PB가 됩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 식으로부터 DH는 DU 플러스 PDB 플러스 VDP로 이제 전개할 수 있고 얘는 뭡니까? 얘는 얘가 델 워크잖아요. 델 워크 플러스 델 DU는 뭐예요? 결국 이게 델 Q가 되죠. 그죠? 델 Q 플러스 VDP가 되죠. 그죠? 자, 우리가 연력학 이 법칙에 의해서 델 Q는 0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 잘못했나요? 예, 맞게 한 것 같습니다. 델 Q는 0이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그러면은 이 값이 0이 되는 거죠. 그러면 DH는 VDP라는 식을 우리가 또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얘를 밀도에 대해서 쓰면 DH는 DP over rho가 됩니다. 이 식을 우리 3번식으로 할게요. 자, 다시 이제 그러면 했던 거 하나하나씩 가져와 볼게요. 1번식은 뭐였나요? CD로는 로DB, CD로는 로DB. 다시 정리해 볼게요. CD로는 로DB. 2번식은 뭐였습니까? DH는 CDB, DH는 CDB. 그다음에 3번식은 뭐였습니까? DH는 DP over 로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을 서로 엮어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 식에서 dv는 로분의 c의 d로라는 관계를 알죠.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을게요. 그래 되려나요? 그래 되겠어요. 그러면 dh는 로분의 c 제곱의 d로라는 관계가 되겠죠. 1번, 2번 식을 결합했을 때 이런 식이 나와요. 자, 그러면은 DH는 같은 거잖아요. 그럼 이 두 개를 갖다가 놓으면 2번 이제 합쳐진 식과 3번 식을 결합을 시키면 C 제곱의 로의 D 로라는 관계가 되죠. 그럼 로 캔슬이 되고 C 제곱은 DP over D 로라는 관계가 얻어지죠. 자, 이걸 구하려고 지금 이렇게 고생한 겁니다. 자, 근데 이때 조건이 뭐였냐 기억을 해보시면 아이젠트로피라고 했어요. 그래서 엔트로피가 변화가 없을 때, 엔트로피가 일정할 때라는 의미입니다. 그 말은 이 식을 어떻게 다시 쓸 수 있냐면 C 제곱은 라운드 P의 라운드 로의 S 이렇게 쓰는 거랑 같은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하죠? 힘드네요. 좀 체력이 별로 안 되는 거. 힘이 많이 빠지는 시기라서 네. 환절기에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감기 안 걸렸는데 하여튼 좀 피곤하네요 요즘. 네, 피곤합니다. 학생들과 이렇게 인터랙션 하고 해야 제 뭐죠 보람도 있고 또 이렇게 할 텐데 혼자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좀만 더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사운드 스피드는 어떻게 결정된다? 라운드 P에 라운드 로에 S 이렇게 해서 여러분 사운드 스피드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밀도에 대한 압력 변화가 언제일 때 아이젠트로피일 때 밀도에 대한 압력 변화에 의해서 어떻게 사운드 스피드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말도 꼬이네요. 사운드 스피드가 결정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이 C 스퀘어를 이제 비체적이 됐으면 라운드 P 오브 라운드 누에 라운드 로에 S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누는 원 오브 로우니까 그러면 얘를 구하면 얘는 뭡니까? 얘는 결국 마이너스 누 제곱이 나오거든요. 해보세요.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C 스퀘어는 마이너스 누 제곱의 라운드 P의 라운드 누의 S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까지 유도했어요. 자, 요거는 일단은 요대로 킵 일단 하고 있습니다. 킵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좀 이따 쓰려고요. 자, 연력학을 너무 많이 하면 이 수업이 무슨 연력학 수업이냐 이럴 것 같은데 뭐 연력학 그렇게 많이 다룰 일은 몇 번 없어요. 초반에 이렇게 많이 다루고 나중에 많이 안 다룹니다. 아이디얼 가스에서 아이소더멀이면 폴리트라픽 프로세스가 PV는 C라는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PV는 C. 그러니까 PV는 일정하다는 관계를 얻게 된다. 폴리트라픽 프로세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폴리트라픽 개수 이거는 1이 되는 경우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이젠트로픽일 때는 등 엔트로피일 때는 PVK는 컨스턴트 하는 관계를 만족한다. PVK는 컨스턴트. 자, 우리가 지금 아이젠트로픽이고 그럼 아이디얼 가스 가정까지 적용을 했다라고 하면 뭡니까? PVK는 컨스턴트 하다는 조건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때 K는 뭡니까? K는 다 기억을 하시겠지만 뭡니까? 뭐예요? BRB죠. CB over CP. 그죠? 보통 공기인 경우 대략 얼마 정도? 1.4 정도 되죠? 300K일 때 300K 에어일 때 이런 관계를 갖는다 하는 거죠. PVK는 컨스턴트이다 하면 라운드 P의 라운드 V의 S. 지금 왜 이걸 하냐면 요 값을 한번 구해보려고. 이렇게 하면은 미분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미분하면 마이너스 컨스턴트의 K의 누 K 플러스 1분의 1이 되겠죠. 자, 여기서 이 컨스턴트 대신에 얘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러면 이 식은 마이너스 PVK의 K의 K 플러스 1분의 1이니까 얘랑 이만큼이 날라가게 되고 그러면 결국 식이 마이너스 K의 P 오버 누가 되겠죠. 맞나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이제 요 관계. 지금 우리 가정을 뭘 썼다? 아이디얼 가스 가정 썼고, 아이젠트로픽 가정 썼고, 그 다음에 노 엔트로피 프로덕션 세 가지 가정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식을 유도할 때는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어떤 가정을 써서 내가 지금 유도하고 있는지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그 가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그 식을 쓸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한 이 식을 여기다가 집어넣는다 하면은 C 스퀘어는 마이너스 루 제곱에 지금 우리가 구한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K의 P 오버 루가 되니까 얘는 루의 PK가
왜 K가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죠? 되죠. 그러면은 C는 스퀘어 루트 KPV라는 관계가 얻어진다 하는 겁니다. 이상기체 방정식이니까 PV는 RT를 적용할 수 있고요. 그럼 얘를 여기다 쏙 집어넣으면 C는 스퀘어 루트 KRT라는 식이 이제 드디어 유도가 되는 겁니다. 요 식을 유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가정들을 가져와서 막 이렇게 하고 했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지금 사운드 스피드는 지금 이 식이 의미하는 건 뭡니까? 이 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게 지금 사운드 스피드라는 거예요. 사운드 스피드. 이 사운드 스피드는 자, K는 뭐라 그랬어요? 비열비 specific heat ratio 그 다음에 R은 뭐예요? 가스 컨스턴트 그죠? 보통 그 공기일 때는 0.287 정도 되거든요. 뭐 테이블 보시면 되고 0.287 정도 되고 그래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비열비라는 거는 크게 많이 안 바뀝니다. 많이 안 바뀌는 값이고 가스 컨스턴트도 기체가 정해지면 정해지는 값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걸 기준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사운드 스피드는 온도의 지배적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온도가 증가하면 사운드 스피드가 증가하고 온도가 감소하면 사운드 스피드가 감소하고 이런 감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온도가 높은 온도에서 소리가 더 빨리 전달된다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높은 온도에서 소리가 더 빨리 전달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이 식을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썼던 가정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아이디얼 가스 가정했고요. 두 번째 비열비는 컨스턴트하다고 가정을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이젠트로픽 가정을 썼고요. 네 번째 또 노 엠프트로피 프로덕션이라는 가정까지 썼습니다. 이런 가정을 썼을 때 우리가 다음과 같은 관계를 유도해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됐죠? 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300 켈빈에 K는 1.4인 경우에 에어의 사운드 스피드는 얼마나 될 것인가? 우리가 평상시에 있는 온도 정도 되겠죠. 온도 300켈빈이니까. 그 다음에 비열비는 그때의 비열비가 1.4 정도 되니까. 그러면 C는 계산을 해보면 스퀘어 루트의 1.4, K는 1.4고 0.287이 되고 그 다음에 곱하기 300이 되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거의 단위가 가스 컨스턴트 단위가 킬로줄 per 킬로그램 K예요. 그래서 여기서 킬로 지금 C의 단위를 맞추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1000을 곱해줘야 이 값이 뭐로 나오냐면 미터 퍼 세컨 단위로 나와요. 그렇지 않으면 원하지 않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한번 이거는 단위를 한번 맞춰보시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 겁니다. 그래서 구해보면 어쨌든 347m per second가 돼요. 자, 만약에 650 켈빈에 K가 1.37인 경우에 에어 사운드 스피드를 여러분들 구해보시면 이때는 C는 1.37 곱하기 0.287 곱하기 뭐예요? 650 곱하기 1000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이걸 계산해 보시면 506m per second 나와요. 자,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자,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고온에서 뭐예요? 소리 속도가 엄청 빠르다. 비열비가 줄어드는 비율은 얼마 안 되잖아요. 1.4에서 1.3씩 살짝 줄어드는 반면에 온도가 이렇게 증가했을 때 뭐예요? 사운드 스피드는 훨씬 더 빨라지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고온에서 소리 속도가 더 빠르다, 사운드 스피드가 더 빠르다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자, 만약에 300 켈빈에 힐륨이 있다 한때 사운드 스피드는 어떻게 되느냐? 이때 한번 보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C는 1.667의 K를 의미합니다. 1.667이고 이때 가스 컨스턴트 2.077이 나오고 그 다음에 300 곱하기 1000. 지금 이건 뭘 비교하기 위해서 지금 앞에 요구했던 거랑 하나 비교를 하는데 하나는 에어, 하나는 힐리움. 다른 가스에서 사운드 스피드를 계산해 보면 이 값은 1019가 나와요. 1019m/s. 자,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같은 온도라고 할지라도 힐리움 어떤 가스냐에 따라서 소리의 전달 속도가 다르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게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미디움입니다. 이게 미디움 매개체. 얘들이 결국 힐리움과 가스 에어가 힐리움 에어가 얘가 미디움을 의미합니다. 아까 사운드 스피드 얘기할 때 프레셔 웨이브가 미디움을 통과할 때의 속도가 뭐래서 사운드 스피드라고 했잖아요. 이게 힐리움과 에어가 미디움이 되는 거예요. 매개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매개체냐에 따라서 사운드 스피드의 속도가 상당히 다르게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빡셉니다. 그죠? 수업 빡세게 하고 있습니다. 좀 빨리 끝날 줄 알았더니 하다 보니까 거의 꽉꽉 채우게 됩니다. 어떤 학생이 말을 좀 천천히 해달라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빠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수업에 대한 피드백이 있으면 중간중간에 메일을 주셔도 되고 이렇게 해주시면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은 반영을 하고 물론 반영을 하기 어려운 것들은 할 수 없겠지만 할 수 있는 것도 좀 최대한 반영해서 수업하려고 합니다. 예, 의견 많이 주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마하씨가 이 마크 넘버를 이제 소개를 하죠. 마크 넘버. 사운드 스피드 막 얘기를 했는데 이 사운드 스피드를 가지고 뭘 하냐? 마크 넘버를 정의한다. 마크 넘버는 C분의 V. 자, 물리적인 의미. 이러한 숫자들을 뭐라고 하냐면 무차원 숫자라고 합니다. Dimensionless number. 차원이 없어요. 얘도 속도니까 미터/s, 얘도 속도니까 미터/s. 차원이 서로 캔슬이 되니까 무차원이에요. 차원이 없는 거예요. 차원이 없기 때문에 비교하기 좋아요. 비교하기 좋게 되는 거예요. 자, 분모는 사운드 스피드죠. 사운드 스피드 in the same fluid. 같은 유체에서 소리 속도. 이거 위에는 뭐예요? actual speed. 실제 유체의 속도. speed of fluid. 실제 유체가 움직이는 속도가 분자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유체에서 특정 유체에서의 사운드 스피드가 C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의 상대적인 크기를 뭐라고 부른다? 마크 넘버라고 한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압축성 유동을 나타내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압축성 유동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자, 마크 넘버가 1인 거를 우리가 소닉 플로우라고 해요. 소닉 플로우. 음속 유동, 음속 유동이라고 하고, 마크 넘버가 1보다 작으면 सब소닉이라고 합니다. 아음속, 서브소닉 플로우라고 해요. 아음속. 그다음에 마크 넘버가 1보다 크게 되면 이거를 뭐라고 하면 슈퍼소닉이라고 합니다. 슈퍼소닉 플로우라고 하고, 마크 넘버가 1보다 훨씬 초음속이 되고 1보다 훨씬 크게 되면 하이퍼소닉이 돼요. 하이퍼소닉이 됩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만약에 마크 넘버가 여러 경험에 의해서 결정이 됐겠죠. 경험에 의해서 봤더니 0.3보다 작으면 incompressible flow로 가정해도 무방하다. 공기라고 할지라도 incompressible flow assumption is valid 하다 하는 겁니다. 됐죠? 무슨 말인지? 아까 flow랑 fluid 개념은 다르다고 했어요. 자, 공기라는 것은 incompressible substance예요.
공기 자체는 그러니까 가스라고 하는 거는 compressible한 유체예요. compressible 압축되는 유체라는 거예요. 근데 공기의 유동이라고 해서 이게 무조건 compressible flow는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공기 유동이지만 공기의 속도가 사운드 스피드보다 상당히 작은 경우 0.3보다 작은 경우는 incompressible flow 가정을 해도 괜찮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Hopefully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